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러시아가 간접 전쟁 중에 수감 중인 자국민을 교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인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미국은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무기상을 석방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다수당의 원내대표로 재선됐습니다. 18살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알칸소주 타운에서 최연소 흑인 시장이 됐습니다. 가솔린 값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보다 싸졌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값이 싸진 게 좋은 뉴스지만 나쁜 뉴스도 됩니다. 뉴욕타임즈 노조원 1,100명 이상이 오늘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 중입니다. 다른 미디어와 달리 이윤이 강한 뉴욕타임스 노조는 어떻게 파업을 하고 회사의 대응은 어떤지, 월드컵 커버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직원들의 호텔로 만들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마이애미 시장은 트위터 측에 마이애미로 본사를 이전하라고 촉구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안보 파트너인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진핑 주석이 방문 중입니다. 중국은 5일과 중동에서의 입지 강화가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총리는 자신이 중동 지역 앵커라는 입지를 마련할 기회로 여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케이블 뉴스는 바로 이 내용을 보도합니다. The most important emotion that I have right now is just sincere gratitude for President Biden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Today my family is whole, but as you all are aware, there's so many. 브리트니 그라이너라는 미국 WNBA의 스타의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WNBA 농구 스타가 여자인데 그의 동반자도 여자라는 이 케이스는 미국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간접적으로 전쟁 중인데 과연 그 억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교환할 것인가, 이것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될 듯 말 듯 하다가 됐는데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의해서 러시아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남아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틀고 뉴스를 보셨다면, 보지 않으셔도 계속 이 내용만 나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 영주권자보다도 시민권자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 적국과 비슷한 나라에 억류돼 있다 풀려나서 지금 제3국에서 각자 나라 국민들을 교환을 하고 미국으로, 조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 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셨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공감 가지 않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아침 내내 이 뉴스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미국인으로서도 이게 탑 뉴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대신에 이제 악명 높은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렸었던 무기거래상 빅터 부트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내줬어야지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지금 얘기를 조금 제가 녹음을 한 것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피닉스 머큐리 스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2월 달에 마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그때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 마리화나 그 카트리지를 갖고 간 거죠. 물론 나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었었고, 본인이 이제 농구 스타고 하니까 애리조나의 어떤 닥터가 처방을 해서 의료용으로 쓰려고 했지만 러시아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른 때보다 더 강한 중형 9년형을 8월 달에 선고를 했습니다. 마리화나 오일 그 카트리지를 반입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10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이 내용을 모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한 사람을 줬어야지 됐는데 빅터 부트라고 12년 동안 미국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징역형을 받아서 아주 미국이 볼 때 사악한 정부의 테러리스트의 무기를 공급을 해서 뭐 무기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그 정상적인 무기상이 아니라 그런 무기를 공급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명수배가 됐었던 사람이고 테러리스트들도 지원을 했고 미국인 살해 공모도 했고 아주 그 악한 군벌 불량국가 미국이 표현하는 그런 나라에 무기를 판매했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총기 판매로 엄청 돈도 벌었고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로드 오브 워라는 그 전쟁의 신이라는 그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의 스토리로 만든 그 영화인데 2008년도에 미국은 좀 느린 것 같지만 꼼꼼하게 일을 하잖아요. 방콕에서 타이 호텔에서 미국의 정교한 공격으로 더 이상의 죽음의 상인의 일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분노의 분노를 했죠. 그리고는 7월 달에 사실은 그 마리화나 오일 카트리지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과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무기상과 교환을 하기는 무기가 다르죠. 무게가 다르지만 국민을 더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측에서 더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래라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됐는데 어떻게 포로도 아니죠. 이 경우는 자국민인데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이겠죠. 그 아부다비 공항에서 미국의 WNBA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악명 높은 무기상 그 빅터 부트가 서로 러시아와 미 당국에 의해서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행복하다 하면서 좀 전에 들어보신 그 음성이 바로 이 그라이너의 파트너의 음성이었고요. 결혼을 했는지 파트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허스번드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미국에 남아있는 한 그 해병대원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이번에 미국은 같이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악명 높은 무기상이었기 때문에 마리화나 오일 그 카트리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그 해병대원 또 한 사람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폴 윌란 2018년부터 러시아에 지금 4년째 수감 중인데 16년 형을 선고받았고 스파이 혐의입니다. 해병대원이었는데 스파이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한 미국인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폴 윌란 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윌란은 데려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폴 윌란의 브라더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고 우리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오늘 아주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그 폴 윌란과 또 다른 2명이 러시아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Securing Paul's release, we are not giving up. We will never give up.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는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미국인도 미국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ut we will stay at it.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Whelan family, who've been extraordinarily gracious, and we hold them in our thoughts and prayers always, but especially today. And we will never relent until Paul, and for that matter. 네, 폴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존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고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전 치르다가 숨진 미군의 유해를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제 성조기로 쫙 덮어서 모셔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는 한국 분들이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 내용만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공감이 갈까.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미국 시민으로서 공감까지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그 느낌을 하나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그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협상력이라는 것.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러시아와 결국은 해내는구나.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도 해내는 거구나. 그게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서해 공무원의 그 케이스는 물론 지금 뭐 서훈 전 그 국가안보 자문 국정원장도 했었던 그분이나 다른 여러 연루된 사람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정치적인 것이고 정보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 서해 공무원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뭐 월북을 하려고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적어도 북한에 그를 사살하지 말아라라는 그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죠. 그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핫라인이 됐건 김정은 위원장과 아니면 다른 경로의 정부 차원의 핫라인이 됐건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건 아니면 그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숨지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코비드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그 북한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사살한다 이런 발표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시스템적으로 부족했다 한국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결국은 이렇게 해내는구나. 국가는 국가구나. 협상력이 있는 국가구나 하는 것을 국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국가를 믿는 거죠. 언젠가는 이렇게 그 브리트니 그라이너처럼 좀 심하다. 이 카드리지 때문에 러시아 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9년이나 선고받을 일인가.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의 조국이 나를 구해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게 이제 국가로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 아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민주당이 어제 그제 결선까지 다 끝나서 다수당이 된 뒤에 이것도 미국의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한국은 이제 중간에 당대표가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 무슨 뭐 여론을 몇 %를 넣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백악관이 누구를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백악관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진 않죠. 당대표는 당이 선출을 합니다. 당이 선출을 하고 당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 당연히 선출을 하고 백악관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죠. 인간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그렇지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잖아요. 백악관의 눈치를 보면서 조 시민이 바이든 시민이 뭐 윤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과연 그 대표 원내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선거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선거철이 아니라면 다른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 그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의 정강과 여러 가지 이념에 맞는 것을 정치를 펼쳤느냐 펼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도 이겼고 그 사이에 뭐 기간산업 법안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것, 총기 규제안, 처방약 값도 민주당이 개혁을 했잖아요. 처방약 값을 낮추는 걸로 그런 일을 다 잘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그대로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척 슈머와 같이 일을 해왔었던 주변 인물들이 있잖아요. 주변 인물들도 거의 같이 갑니다. 해서 이제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를 성공을 한 척 슈머가 다수당의 민주당 원내대표로 오늘 다시 선출이 됐고 딕 더빈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요. 총무 자리 그대로 지키게 됐고 뭐 그다음에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데비 스테이베나우라든가 뭐 미시건주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년 동안 그다음에는 바뀌지 않죠. 미국은 무슨 뭐 스캔들로 의해서 뭐가 바뀐다던가 이런 일 없이 쭉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024년도 선거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는 그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지금 23석이나 또 지켜야지 되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본인까지 합치면 24석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음에 선거를 치르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척 슈머는 됐으니까. 그래서 2024년 선거가 상원의 민주당의 다수당의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요. 개솔린 값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솔린 값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구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단어, 그리고 무슨 NPR 방송은 가장 인기가 있는 무슨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잠시 뒤에 이런 분위기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18살 시장이 미국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또 그 처음이 아닌 카테고리 안에서 처음인 그런 카테고리도 있고,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든 세대라는 거 표시내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자극을 받잖아요. 이 젊은이가 한 얘기가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12월 달도 4분의 1 조금 더 지났네요. 오늘 12월 8일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 해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지 하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인이 많이 찾았던 단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1부터 10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구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은 무슨 의미라든가 정의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엘리자베스 여왕 세상을 떠났잖아요. 70년을 그 자리에서 20대 중반부터 있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크라이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메가밀리언 더 설명 필요 없습니다. 파워볼 넘버 몇 번이나 저도 파워볼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카리 레이크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저야 뉴스하는 사람이니까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를 했었고 그쪽 지역의 그 팍스 뉴스의 앵커였었던, 그러나 결국 주지사 선거에서 지고만 굉장히 저 사람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로서는 선거 결과 사람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찾아봤습니다. 텍사스 학교의 총격 사건, 윌 스미스 잊으셨죠? 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자를 그 와이프에 대해서, 와이프의 그 헤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대 위로 올라가서 때렸던 로 앤 웨이드 6월 달에 낙태가 전국적으로 합법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을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에 맡겨버려서 낙태가 이제 임신 6주일 이후라든가 15주일 이후라든가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불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일들이 오래 있었죠. 그리고 역시 영화에서는요, 제가 NPR에서 이거 보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영화에서는 많은 영화가 있지만 배트맨 보신 분 많으시죠? 탑건, 메이브릭, 제 그 헤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너무 제가 항상 헤어드레서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리 실장님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헤어컷을 하러 갔었을 때 탑건을 꼭 보라고, 저는 탑건 1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탑건 하면 막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런 영화보다는 좀 시리어스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탑건 2를 꼭 보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 탑건이 올해의 영화 가운데서 가장 이슈가 되는 탑건 그 메이브릭이요. 왜냐하면 이게 구글이나 NPR뿐만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 탑건을 얘기를 했거든요. TV쇼에서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 그리고 이제 탑건 베스트 필름 of 2022 탑건은 뭐 여러 군데서 다 탑건 메이브릭이 나오니까 저도 오늘 가서 꼭 이 탑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빠찡코, 애플에서 만든, 역시 이 영화는요 처음에 봤었을 땐 너무너무 리뷰가 좋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예상보다는 못하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날 때 여운이 남는 게 드라마나 영화로서는 최고잖아요. 뭐 예를 들어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그런 영화처럼 해서 텔레비전 시리즈 가운데서는 이코노미스트가 빠찡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찡코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짧죠. 8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늘 바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2022년도에 기억할 만한 인용구, 이런 것도 오늘 AP통신에 보도가 됐는데, 프레드 샤피로 씨라고 예일 법대의 사서입니다. 이분이 꼽은 것도 1부터 10까지인데 전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눈에 띄는 인용구에서 뭐 굉장히 멋있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명언이 축축축 뭐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쭉 나오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선 넘버 2로 뭐를 꼽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이러한 타입의 규모와 이러한 대규모의 사기, 선거 사기라는 얘기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쓴 거죠. 그건 모든 법, 규제, 조항, 심지어 헌법에 있는 것까지 무효로 하니까 그거 다 헌법조차도 무효로 하고, 말하자면 본인이 다시 대통령으로 돼야지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서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비난을 받았던 바로 그 내용, 헌법상에서 선거 규정 이행도 끝내야지 된다, 어차피 다 사기로 다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주장한 게 황당하다 하는 뜻에서 올해의 그 인용구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8번째의 올해의 인용구라면, 당신이 대통령이면 기밀 해제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밀 해제가 가능하다. 이건 기밀 해제라고 생각만 해도 그런다고도 하지 않았던가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서 지금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연방 그 법무부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스페셜 그 마스터가 없어도 다시 하도록 돼 있고, 어제 보니까 그 밖에도 또 아직도 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몇 세트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지고 가서 말하려고 본인의 집에 보관해 놨던 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 의해서, 이건 이제 알아서 탁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제키 어딨지? 어디 가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에서 행사를 할 때 대통령들이 그 지역의 정치인들을 찾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인사말인데, 여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이 정말 뭐 완전히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 물론 일반인들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그 뉴스원의 이름을, 뉴스메이커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잦으니까. 제키 어딨지?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인 겁니다. 고인이 된 그 지역의 정치인 제키 왈로스키 하원 의원을 찾은 것, 이거 뭐,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와이프를 혼돈한다던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에서도 많이 이겼고 하지만 과연 80세, 이미 지금이 80세입니다. 82세에 재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되는 그것을 꼽았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 9번째로는 US 뉴스. US 뉴스가 과거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였지만 떼고 US 뉴스가 대학교 순위를 쭉 발표를 하잖아요. 아주 그 본인들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한 부분도 많다 해서 결국은 US 뉴스는 그 순위가, 대학교 그 랭킹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여 안 한다라는 말을 2022년도에 인용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일 법대 사서가, 도서관 사서가.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학교가 많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분이 인용구로 꼽은 이 대학교는 예일법대입니다. 예일법대 사서고요. 그럼 넘버 원은 뭐냐? 넘버 원, 2022년도에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은 저는 총알이 필요하지 라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미국에서 탈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총알이 필요하지 라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많은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그 같이 그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갔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제치고 젤렌스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올해의 인물로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의 영웅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그 여성들이고요. 히잡 쓰는 여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란도 히잡 쓰는 그 법에 대해서 그걸 의무화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1927년 이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을 매년 선정을 하는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앞에 이란 여성들은 영웅들, 올해의 영웅이고요. 올해의 인물로는 그 나라와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파이널리스트는요. 트럼프를 제치고 지금 정치계에서 공화당에서 인기 1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왜냐하면 그 임기 5년 임기에 세 번째 성공했으니까 영구 집권으로 가는 도를 놨으니까 연방 대법원 여러 가지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고 낙태가 합헌이다라고 73년도에 판결을 하고 나서 그걸 뒤집어버린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만들고 자동차 많이 만들고 우주 개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트위터까지 인수했고 리스 체니 공화당에서 결국은 서열 3위 자리인 연방 하원 자리는 빼앗겼지만 트럼프가 틀렸다. 트럼프가 잘못이야. 트럼프를 맹종하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 사람도 영원히 꺼진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맥킨지 스캇은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이혼하고 그리고는 이제 많이 기부를 하는 그런 여성. 이란의 시위대 파이널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넷 옐른 재무장관. 좀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재무장관이니까. 총기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시사주간지 타임은 젤렌스키를 전쟁 시 리더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가 갖고 있는 용기. 라이드 보내주지 말고요. 총알 보내주세요 하는 그 용기가 세계를 전염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와이프와 2명의 어린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암살에 항상 노출돼 있고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아내가 위험하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발레리나도 총을 쏠 줄 모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전쟁터에 나가서 한 게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발레리나가 숨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대통령이라고 안전보호막으로 장치를 하면서 나의 어린 2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지 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한 라이드 말고 총알 보내주세요를 예일 법대의 도서관 사서는 올해의 넘버1 기억할 만한 인용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 라파엘 워넉 특별선거에서 한 2년 정도 임기를 마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허셜 워커라는 트럼프가 강하게 지지했었던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알칸소의 작은 마을에서 인구가 1,800명인 그런 타운에서 시장 선거를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결과를 제일렌 스미스라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 이제 알칸소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게 되고 나중에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시장 선거에 나가서 됐습니다. 18살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미시건주에서도 18살 그 마이클 세션스라는 미국의 전에 그 트럼프 때의 첫 번째 법무장관을 했었던 제프 세션스와 라스트 네임 같죠?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하이스쿨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업무 보더라도 숙제는 꼭 해야 된다. 나는 공직자를 정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학생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겠죠. 이 제일렌 스미스가 그 엄마가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지금 세션스와 이 그 스미스는 인종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엄마가 너무 좋아서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1,800명 인구 가운데서 235명이 이 학생에게 투표를 했고 185명은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데 학생이 내세운 그 1,800명이 되는 도시 이름이 뭐든가요? 얼이라는 알칸소주 얼.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랍니다. 경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네요. 하수도 시스템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가 보죠. 포기하고 간 그런 주택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좀 분위기가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사람들이 커뮤니티 일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걸었고요. 하나밖에 없었던 그로서리 스토어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가 봐요. 다시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한 말이 하이스쿨 다닐 때도 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서클 같은 데서도 그 서클을 이끄는 장이 됐는데 공부하면서 아무튼 뭐 나중에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한 게 30대 때도 할 수 있고 40대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8살이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뭐 1,800명 정도 있는 우리 마을의 시장 업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30살, 40살까지 기다려야지 되죠? 이게 바로 그 신임, 이제 취임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하원에서 투표가 됐었고 상원에서 투표가 됐었고 그리고 다시 하원으로 보내진 동성결혼 보호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성결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 간의 결혼 그 존중법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하원에서 좀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258 찬성 반대 169 하니까 공화당도 이 안에 수십 명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하나는 트위터고 하나는 뉴욕타임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조금 뒤에 전해드릴 뉴욕타임스는 미국 지금 한국도 파업이 많고 미국도 뭐 철도 파업은 일단 법으로 막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요. 트위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무실이 침실로 바뀌고 있다. 더블 침대가 있고 사진 보니까 테이블도 있고 의자, 공기청정기도 자그마한 것 하나 앉아 있네요. 플랜트 있고 슬리퍼도 있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직원들이 꼭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회사에서 어쨌든 어떤 방을 침실로 꾸미고 피곤하면 여기서 자라, 집에 가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라는 최초의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그 스페이스 X에서 막 그 로켓 만들고 하는 그런 것 할 때 사람들이 이상의 꿈꾸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슬리핑백 깔고 바닥에서 자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침대로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조사를 합니다. 빌딩 코드 위반이라는 거예요. 침대가 더블 침대던데요. 보니까 뭐 싱글도 있고 간이 침대도 있습니다. 싱글 침대는 뭐 컨퍼런스 룸에 그 긴 의자 같은 데도 싱글 침대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딩,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에서 더블 침대까지 놓고 하는 게 위반이다. 빌딩 감독국이 조사 중인데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아니 샌프란시스코 시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내 피곤한 직원을 위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트윗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트윗을 내리기는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잠시 이제 최고 부자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지금 트위터에서 회사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많이 먹고 자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가 그러는데 그리고 컨퍼런스 룸에는 알람 시계도 많고 호텔처럼 이불도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와 인터뷰를 하자고 BBC 방송이 계속 연락을 해도 인터뷰를 해주지 않고 10월 달에 인수를 완전히 끝냈죠. 그러면서 강도 높게 일해야 된다. 오랜 시간 일해야지 된다. 일을 아주 잘하고 성과 있는 사람만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맨 마지막 부분만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회사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 스캇 와이너 상원 의원이 아니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는 사람을 위한 사람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케어하지 않는다. 이게 그 젤렌스키 같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어떠한 그 전쟁을 치르러 전투 이런 것을 하러 갈 때도 제일 먼저 사상자가 얼만큼 나오겠는가를 계산을 한다고 어제 올해의 인물로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를 선택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강 진출에 성공한 벤투 감독도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수들을 그렇게 챙긴다면서요. 아파도 야 이번에 너 나가서 잘해야지 되니까 그것 좀 참지 말이야. 그거 뭐 아프다고 그거 엄살이고 막 그 강인한 체력에 나가 이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선수의 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연장이 돼서 누군가 선수의 뭐 어린 자녀가 아프다던가 하면 가라. 여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막을게 가라. 이게 이제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일론 머스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사의 성과 위주로 한다. 이런 것을 스캇 와이너 상원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시가 확인해야지 된다고 하자 허가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침대 들여놓고 뭐 한 거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가 참 할 일도 없네.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없는지 그것부터 챙겨라. 우리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영국의 BBC까지 보도를 하게 되는 데는 뭐 포브스라든가 잡지 아니면 블룸버그라든가 그 전에 많이 전했습니다. 잡지 포브스는요. 이렇게 트위터에 완전 침실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슬픈 환경이다. 슬픈 작업 환경이다. 기계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그 무성 영화 시대에는 찰리 채플린이 막 공장에서 사람들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땡땡땡땡땡땡 이런 영화가 나왔지만 지금 예전에 이제 아주 잘 차려놓고 음식도 좋은 거 주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게 이제 침대까지 더블 침대까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왜 더블 침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싱글이 아니라 벽에도 2개 있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바닥보단 개선됐네. 이게 누가 풍자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까지의 트위터는 가능한 사람들은 원하면은 재택근무 영원히 해도 좋다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재택근무 하려면 우리 회사 그만둬 했었던 이런 일까지 있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애미의 시장이 공화당이에요. 프란시스 수알레즈 시장이 트윗으로 샌프란시스코 글러먹었어요. 우리 마이애미시로 오세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업 말씀드리면요. 모든 미디어 업계가 어렵지만 뉴욕타임스는 컨텐츠가 워낙 좋고 해서 돈 내는 구독자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쿠킹 이런 것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돈을 더 애드해서 더 비싸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윤이 있잖아요. 2021년 말에 뉴욕타임스 직원이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신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5,000명이었답니다. 5,000명인데 신문사 직원이 5,000명인데 5,000명 가운데 2,000명 넘는 사람이 저널리스트고요. 그리고 이 뉴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80%가 그렇답니다. 나머지 지원 부서가 20%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가 이 5,000명 가운데서 한 1,400명 정도 가운데서 오늘 0시부터 하루 딱 약속을 하고 파업한 사람이 한 1,100명 이상, 1,150명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노조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 한 회사에서는 3% 정도 임금 인상했더니 이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얼만큼인데 3%야 하고 5.5% 인상을
원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스타트부터 6만 5천 달러는 줘야지 된다 해서 오늘 뭐 커멘테이터 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그 영화 평론가도 오늘 그 파업을 하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파업하는 건 아니고 알려줄 것만 알려주고 이 노조 측에서는 뉴욕타임스는 다른 미디어와는 달리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CEO들, 경영진들 대우 좋게 하고 뭐 주식 다시 사들이고 배당금 늘리면서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일부 부서는 거의 아무도 일하지 않고 영향력이 적은 대신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신문 나가는 데는 문제 없도록 해놓고 파업을 해도 파업을 한다는 거죠. 월드컵 커버리지는 영향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국제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에 12시간 협상했는데 협상이 깨져서 그렇고 그런데 파업을 하면서도 이 파업하는 노조원이 회사가 망하라고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의 요구만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조절이 되겠죠. 네, 먼저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고 남은 뉴스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과 입장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한국이 몇 년 전까지 누렸었던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국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위치이기는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비드-19 이후에 별로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간 것은 미국을 생각을 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은 미국과는 안보 파트너죠. 그래서 중국이 테크놀로지 수출도 좀 많이 하고 항구, 광산, 무슨 뭐 핵무기 수출 같은 것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언제까지 오일만 팔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왕세자가 최근에 총리도 됐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중동의 앵커야. 이렇게 헤비웨이급이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려면은 오일만 파는 게 아니라 미래로 향해서 뭔가를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임시 계약을 체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 왕도 초대를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게 해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과도 만나서 뭐 계약 같은 것도 하고요. 미국에는 아무래도 압박이 되죠. 미국은 지금 뭐 꼭 우리가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랑 가까운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은 그래? 미국이 당신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론 같은 거 안 주지?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의 지도자가 많이 젊어져서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카타르의 지도자도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처럼 젊잖아요. 시진핑은 나이가 많고 미국의 지도자도 나이가 많고 젊은 지도자들은 새로운 것을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얻을 것이 있는 사우디 시진핑의 방문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